자, 이제 중학교 때 하던 거랑 중학교 때 하던 거 1차함수, 2차함수 복습을 하고 고등학교 때 배운 2차함수 관련된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볼게. 자, 먼저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1차함수 배웠었잖아. 근데 고등학교 때도 1차함수 계속해서 나오거든. 근데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만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1차함수. 자, 우선 1차함수는 직선의 형태지. 1차함수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기울기야, 기울기. 자, 기울기의 정의가 예를 들어서 좌표평면 위에 자 직선이 있어. 자, 근데 요 한 점을 내가 x1, y의 1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여기 한 점을 x2, y의 2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치면 기울기 어떻게 구했니? 자, 기울기는 어떻게 구했냐면 뭐 기준을 예로 잡는다고 하면 x2 마이너스 x의 1 분의 얘가 y2 마이너스 y의 1이야.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가로의 변화량 분의 세로의 변화량이라고 되는 거야. 이 두 번째 걸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 첫 번째 걸 기준으로 잡아도 상관없겠지. 근데 기울기가 나오면 항상 어떤 도형을 좀 그렸으면 하냐면, 나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궈서 직각삼각형을 좀 만들었으면 해. 직각삼각형. 그러면 어떤 거 활용할 수 있어?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 피타고라스 활용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언제 이럴 때를 좀 집중해서 보면 좋냐면, 여기 각도 있잖아. 이 각도가 얘가 탄젠트의 특수각 형태로 나올 때에 특히나 주목을 해서 봐야 돼. 탄젠트의 특수각이라고 하면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 자, 탄젠트의 30도가 얼마야? 3분의 루트의 3이다. 이렇게 주어졌지? 자, 그 다음에 탄젠트의 45도는 1일 거고, 자, 탄젠트의 60도는 얼마? 루트의 3이지. 특히 기울기가 이 탄젠트에 대한 특수각으로 나오면 우리가 뭐 활용할 수 있어? 삼각 B를 꼭 활용하는 거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직선 하나 만들어 볼 건데, y는 뭐 예를 들면 x 플러스 1이다. 이런 직선이야.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1이지. 그럼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탄젠트 45도랑 관련이 있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도 마찬가지거든.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간단하게만 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다 이렇게 그릴 수 있지. 그럼 당연히 여기가 몇 도야? 45도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 요 길이가 1이니까 얘도 1이고 1대 1대 몇? 루트의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냥 내가 수선의 발을 아무 쪽이나 뭐 만약에 이렇게 떨궜어. 이런 식으로 떨궈도 이 비율이 1대 루트의 2다. 요런 거 루트 2의 k, 루트 2의 k다. 자,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게 보통 문제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우리가 1차 함수를 단독으로 다루는 일은 거의 없어. 이게 2차 함수랑 엮어서 다루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내가 얘를 f의 x다 라고 표현을 할게.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게 어떤 거냐면 1차 함수랑 2차 함수가 만나는 이런 형태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다라고 하자. 기울기가 1. 뭐 루트 3에 그림이 루트 3이다라고 할게. 기울기가 루트 3. 자, 그럼 잘 봐봐. 나한테 만약에 내가 미지수로 얘를 잡아야 돼. 그럼 이제 미지수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 얘가 a, f의 a다 이렇게 잡을 수 있어. 내가 임의로 미지수를 잡은 거야. 이렇게 하나. 문제 없지? 그냥 임의로 잡았다고 하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잠깐만 좀 계산하기 잠깐만. 여기 기울기 1로 잡을게. 이거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보통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제 루트 2라고 준 거야. 길이를 문제에서. 그럼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떨궈도 각각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여기 길이가 1 돼야 되고 여기 길이가 1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얘를 미지수로 잡을 때 우리가 b, fb다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얘 미지수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거야. 그럼 어떻게? a 플러스 1, f의 a 플러스 1 또는 f의 a에서 더하기 1 해준 이런 형태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차 함수는 보통 2차 함수랑 엮어서 쓸 건데 대부분은 어떤 거로 활용할 거냐면 기울기에 대한 정보로 활용이 될 거야. 자, 그럼 2차 함수 봅시다. 2차 함수. 자, 2차 함수는 평행이동 관련된 내용을 조금 다룰게요. 잠깐만. 몇 페이지냐면 책이 어디 갔어? 이거 좀 보면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여기 있다. 여기 봐봐. 160, 170. 여기 잠깐만. 170페이지.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이차 함수는 이제 어떤 거 뭐 좀 주목해서 볼 거냐면 평행 이동하는 거 볼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기억나는지 한번 봅시다. 3x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자, 뭐 그림을 그리면 자, 0,0을 꼭지점으로 하는 요런 그 함수가 있겠지. 근데 내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하다. 이 표현은 그냥 우리끼리만 쓰는 표현이야. 그럼 혹시 얘 식 쓸 수 있니? 자, 식을 쓰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게. 그림 그리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어디로 옮기면 되냐면 꼭지점 좌표를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두 칸 옮긴 다음에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예? 그림 그리는 거 어렵지 않은데 자, 요거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럼 잘 봐봐. 내가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옮길 거야. 이게 정확한 증명은 언제 하냐면 공통수학 2에서 하게 될 거거든. 근데 내가 전에 수업할 때는 증명을 해줬어. 근데 얘는 증명 과정보다는 결과를 알고 쓰면 되거든. 그래서 결과 알고 정확하게 썼으면 해. 잘 봐봐. 야, 봐봐. 내가 얘를 a, b만큼 옮긴다라고 하는 얘를 무슨 이동이라 그래? 평행 이동이라 그러지. 평행 이동. 자, 평행 이동이 언제 처음 배우냐면 이거 언제 배워? 너 초등학교 때 혹시 그거 기억나? 밀기? 밀기 기억나? 도형을 뭐 이쪽 방향 이렇게 미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수학에서 이동을 시킬 때는 대각선의 이동은 없어.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건 도형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오른쪽이 그러니까 가로, 세로 방향으로 옮길 거야. 근데 평행에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위치만 바뀔 뿐 모양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야. 근데 평행이동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자, 점을 이동시키는 평행이동이야. 점을 이동시키는 평행이동. 자, 이거 되게 쉬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 1,2다라고 하는 점을 내가 뭐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겼어. 그럼 x좌표가 얼마가 돼? x좌표는 얘네 둘이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지금 4, 얼마야? 1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평행이동을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가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도형은 삼각형, 사각형이 아니야. 이건 언제 배우냐면 잠깐만. 쟤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점의 좌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점이 이동한 경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저 도형 중에서 특이한 거 두 개만 다루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떤 거 다루냐면 점이 이렇게 돼서 직선이 되는 형태, 그 다음 또 포물선이 되는 이 두 개만 다뤄. 그래서 얘네들을 다 도형이라 그래. 근데 도형은 쓰는 표현 방법이 있어. 예를 들면 이 직선식을 내가 y는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얘를 한쪽으로 옮기면 ax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 0이다라고 하는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의 형태로 쓸 수 있고, 자, 얘도 잠깐 써보면 뭐 이렇게 쓸 수 있지. ax의 제곱 플러스 y 뭐 플러스 얼마는 0이니까 x, y에 대한 방정식 형태로 쓸 수 있어. 그래서 얘네를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도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f의 x, y는 0이다. 실제로 이 도형은 어떤 건지 몰라.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도형을 평행이동할 거야. 어떻게 평행이동할 거냐면 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할 건데
요게 이 식이 써지는 증명 과정을 내가 전에 수업 때 했다는 거야. 우리는 이제 활용만 하자. 자, 기억나는지 해봐. 자, 이렇게 이동시키면 x 대신 아까 점은 그냥 플러스 a였지? 얘는 뭐냐면 x 마이너스 a를 써줘야 돼. x 마이너스 a. 왜 그런지 증명을 생략할게. 자, y 대신에 누굴 써줘야 되냐면 y 마이너스 b를 써주는 거야. 그럼 식을 잠깐 써본다고 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거든. 자, f에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는 0이다라고 식을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써볼게. 그대로. 자, 봐봐. 내가 3x 제곱을 a, b만큼 옮기는 거지. 잠깐만. 자, 조금만. 얘는 그러면 x 대신에 얼마가 써주면 되냐면 x 마이너스 a가 써주면 돼.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y 대신 누굴 쓰면 되냐면 y 마이너스 b를 그냥 써주기만 하면 끝이야. 식 쓰는 게 더 중요해.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y 마이너스 b는 자, 3배의 x를 바꿔야 된다.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내가 얘를 정리를 하면 y는 3배의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다. 그래서 처음에 평행이동을 배우면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 그래프를 실제로 이동시키는 걸 보여줘. 그래서 애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x는 부호가 바뀌고 y는 부호가 안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둘 다 이렇게 식이 써지는 거야. 이해했어? 근데 앞으로 이차 함수를 평행이동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썼으면 좋겠어. 어떤 거냐면 방금 내가 쓴 얘가 도형의 평행이동이지. 근데 점의 평행이동으로도 요 이차 함수를 평행이동 시킬 수 있거든. 자, 예를 들어볼게.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 다시. 자, y는 마이너스 2배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다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그냥 숫자는 아무거나 쓸 거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이동시켰다라고 하자. 이렇게 이동시킨 요 식을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운 도형의 관점에서 도형의 평행이동 관점에서 이동을 시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랬어? x 대신에 x 플러스 2, y 대신에 얼마? y 마이너스 4를 그냥 써주기만 하면 돼. 자, 식 써볼게. 그럼 어떻게 쓰는 거냐면 y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배에 여기가 x 플러스 2 들어가야 되지? 그럼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야. 자, 그럼 얘를 정리를 하면 얘가 마이너스 2배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7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얘가 도형의 관점에서 이동을 시키는 거고, 자, 나는 되도록이면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 점의 평행이동 관점으로 함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이동시키는 거야? 잘 봐.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디냐고 물어보면 꼭지점이야. 꼭지점. 그럼 저 함수는 이렇게 돼 있고 요 꼭지점의 좌표가 1, 얼마야? 3이지.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어. 자, 1, 3을 꼭지점만 평행이동시키는 거야. x축 방향으로 얼마?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야. 그 꼭지점 좌표가 얼마야?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 되겠지.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그 다음에 7이다. 그럼 나는 요 정보를 가지고 그냥 2차 함수를 작성만 하면 돼. 어떤 2차 함수냐면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7이고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 마이너스 2인 2차 함수를 그냥 작성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써볼게. 자, y는 마이너스 2배에 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7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나 결과가 똑같은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근데 요즘 밤에 뭐 하니? 밤 뭐 하냐고. 지금 수행 몇 개 했어? 수행 많다던데? 다 잘했어? 저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뭐뭐 했는데? 공부를 하고 있니? 애들이 공부를 다 안 해. 왜 안 해?
공부하고 있어? 그 무슨 공부를 하는 거야? 아니 중간을 보는데 중간 준비를 안 하면 뭘 준비하는 거야? 뭐 어떤 걸 준비하는 거야? 얘기를 해봐. 다음 시험을 노리고 있는 거야? 에휴, 근데 내용이 어려워. 중학교 때 열심히 안 했으면 내용 자체가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이게 원래 수학이 좀 힘든 게 이제 쌓아나가는 과목이잖아. 그래서 앞에 거 모르면 뒤에 거도 당연히 모를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는 없어. 원래 원칙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고1 과정이잖아. 뭐 중학교 3학년 때 빠진 게 있을 거고 중학교 2학년 때 빠진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원래 너가 생각했을 때 올바른 방법은 뭐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지. 맞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보통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려 그러면 뭐해? 과외를 해요. 근데 과외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내 경험상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공부를 혼자 하잖아? 그러면 속도가 안 나.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들도 지금 달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잡으려고 하면 나 더 빨리 달려서 얘를 잡아야 되는데 보통 똑같은 속도로 달려. 그래서 시험을 계속 못 봐. 그런 것도 있고, 둘째로 어떤 게 있냐면, 현행을 안 하면 학교 수업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학교 수업 잘 듣고 있어? 지금 진도 어디 나가? 아니, 다들 미쳤어. 내가 봤을 때 다 미친 것 같아. 진도 어디 나가? 어디 나가냐고, 진도를. 어디 나간지 몰라? 아니, 수업 언제 들어오는데? 복소수 끝났어? 응. 니네 아직도 거기야? 진도 왜 이렇게 느리냐? 자, 빨리 좀 해봅시다. 자, 조금만 더 할게. 봐봐.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풀 수 있는 방정식이 3, 4차 방정식도 배웠지만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 풀 수 있지. 이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방정식을 조금 거창한 말로 내가 해석을 하고 싶은 거야. 해석. 그냥 해석이라는 표현밖에 떠오르는 표현이 없어. 해석을 하고 싶은 건데, 어떤 도구를 통해 해석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프를 통해 해석하고 싶은 거야. 그래프.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런 방정식 풀 수 있잖아. 하나 만들어 볼게. x 잠깐만 플러스 2는 0이다라고 하는 방정식 풀 수 있지. x가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근데 얘를 이제 그래프로 해석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왼쪽에 있는 식을 내가 이렇게 써볼게. 노란색으로 쓸게. 얘를 y1이다라고 하고, 얘를 x 플러스 2다 이렇게 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얘 파란색으로 그릴게. 자, 얘를 내가 y2라고 하고 얘를 0이다 이렇게 할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럼 이제 나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얘네 둘의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볼게. 노란색이랑 파란색 그릴 거야. 자, 그럼 봐봐. 파란색은 무슨 축이야? 자, y2가 0이라는 건 얘가 계속 0인 거지. 그래서 파란색은 누구냐면 얘는 x축입니다. 자, 무슨 축? x축이야, x축. 이해했어? 노란색을 그려보면 노란색이 마이너스 2를 지나고 플러스 2를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요런 직선이야. 그럼 너가 봐도 지금 뭐가 생겨? 만나는 교점이 생기지. 그러면 요 두 그래프의 교점에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x좌표를 봐야 돼. x좌표가 누가 되는 거야?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지. 조금 더 정확하게는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누가 된다? 우리가 저거 실수인 근이니까 실근이 된다. 요거 좀 기억을 해줘야 돼.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 실근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저기 오른쪽에 있는 애를 x축 말고 바꿔볼게. 예를 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저 노란 색깔은 그대로 써두고 x 플러스 2는 뭐 빨간색으로
3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럼 얘는 이미 그려놨으니까 y는 3을 그려볼게. y는 3 그리면 내가 뭐 대충 그리면 지금 y는 3이 이렇게 생기겠지. 얘가 y는 3이야. 그럼 지금 누가 생겼어? 교점이 생기잖아. 만나는 점 생겼지. 그럼 만나는 점에 누구를 찾으라고? x좌표를 찾는 거야. 그럼 x좌표 구하면 얼마야? 얘가 1일 겁니다. 좀 비율이 깨졌지만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얘를 내가 만약에 문자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 내가 fx가 주어질 거야. 근데 fx는 우리가 지금 그릴 수 있는 함수가 1차랑 2차밖에 없잖아. 그래서 fx는 0이다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랑 무슨 축이야? x축이지. 그래서 거기에 페이지 넘기면 181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돼 있잖아. 한 장만 더 넘겨. 182페이지.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보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fx를 2차라고 둘게. 2차 함수와 자, 얘는 x축이야. x축의 위치 관계를 보고 싶어. 위치 관계다라고 하는 거야. 자, 교과서에는 위치 관계로 써 있을 거야. 자,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위치 관계가 어떤 거야? 알고 있어? 좀만 집중해봐. 수학에서 말하는 위치 관계 뭐야? 뭐냐고. 자, 위치 관계는 수학에서 물어보는 거 어떤 거냐면 만나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만나니. 그럼 이게 말을 바꾸면 2차 함수 그래프랑 x축이 뭐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만나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2차 함수 종류가 x축과 만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어. 토탈 6가지인데 아래로 볼록일 때 볼게. 자, 그럼 봐봐.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지. 만나는 걸 기준으로 잡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여기서 만나는 점이 몇 개 카운팅 돼? 2개 카운팅 되고 얘는 만나는 점이 몇 개? 1개. 얘는 없지. 이해했니? 그럼 잘 봐. 내가 제 위치 관계를 쓰려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치 함수랑 x축. 그러면 얘 우리 누구 구할 수 있어? 판별식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 판별식은 근의 개수랑 관련이 있다 그랬지. 근의 종류. 그럼 두 근에서 만나잖아? 그럼 얘는 어떤 경우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야. 서로 다른 두 실근. 이해했어? 내가 뭐라 그랬어? 방정식을 단순히 푸는 게 아니고 그래프랑 엮어서 보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겠어? 그래프가 실근이 1개일 때지.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우리가 허수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0보다 작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상황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도 있어? 위로 볼록인 상황도 있지. 그럼 위로 볼록인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교점이 몇 개? 하나, 2개가 될 거고 얘는 교점이 1개, 얘는 교점이 없을 겁니다. 그럼 그때 판별식이 0보다 크고 0이고 0보다 작다. 그래서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다시 우리가 누구로 돌아가서 판별식으로 돌아가서 처리를 해줘야 돼.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하나 넘겨봐. 자, 여기서 봐봐. 페이지 하나 넘겨서 183 봐봐. 내가 요번에는 얘를 x축으로 두는 게 아니고 자, 봐봐.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이차 함수랑 x축이 아니라 이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는 거야. 자, 써볼게. 자, 이차 함수와 자, 누구의 위치 관계? 직선의 위치 관계야.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뭘 물어보는 거야? 만나니? 요걸 물어보는 거겠지. 자, 그러면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네. 내가 임의의 이차함수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여기가 0이 아니고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m의 x 플러스 n이다라고 하는 1차함수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잘 봐. 내 다 왼쪽으로 넘기면 ax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 나오지. 그럼 얘도 누가 있을 거야? 얘도 판별식이 있을 거야. 이해?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 자,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 상황이야.
자, 그럼 직선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 노란색으로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됩니다. 어떤 판별식? 이 판별식이야. 자, 그럼 얘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얼마여야 돼? 얘는 0이어야 되고 만나지 않으니까 판별식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됩니다. 위로 볼록일 때도 마찬가지야. 위로 볼록이어도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한 점, 두 점 만나지 않는 거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판별식으로 식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자, 그 다음 조금만 더 할 건데 자, 184페이지에 노트 1번, 2번에 다 별표 치세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도 이차함수를 배웠고 고등학교 때도 이차함수를 배우잖아. 근데 저기 첫 번째 시작한 거 있지. 저기서부터는 고등부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할 건데 자, 이걸 잘 봐야 돼. 이차함수는 혹시 초등학교 때로 좀 돌아가 보자. 자, 우리가 대칭을 두 가지를 배워. 무슨 대칭 배워? 그래서 용어만 좀 정리해 볼게. 도형에서 쓰는 용어야. 무슨 대칭 배울까? 그치. 선대칭. 선대칭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단어가 떠올라? 선대칭 이런 거잖아. 너네 그거 해봤어? 이거 뭐야 이거 데칼코마니? 그럼 걔를 뭐라 그래? 이렇게 있고 나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게 접잖아. 그럼 얘를 뭐라 그래? 대칭축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지 용어? 이렇게 생긴 거. 이해했어? 그러면 선대칭에서는 중요한 용어를 하나 잡는다고 하면 대칭축이 될 거야. 그리고 이거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뭐? 점대칭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점대칭이 중요한 건 아닌데 자, 뒤에서 할 거니까 점대칭도 기억하나. 점대칭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내가 여기에 도형이 딱 하고 이렇게 하나 돼 있어. 그럼 기준 이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얘를 기준으로 180도 회전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 180도 회전한 거. 그러니까 회전을 이쪽으로 해도 되고 이쪽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얘 이름 기억나? 이거를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다 초등학교 다 안 다녔나 봐. 쟤를 뭐라고 하냐면 대칭의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해.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왜 대칭 얘기를 갑자기 했냐면 이차 함수는 기하적 특징이, 도형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선대칭이야. 선대칭. 잘 봐봐. 이차 함수 그래프는 내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라고 하는 이차 함수가 있어.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기던 간에 뭐가 있어? 대칭축이 있는 거야. 이해하니? 그럼 우리가 먼저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대칭축을 구하는 방정식을 좀 복습을 해보면 x는 얼마야? 마이너스 2a분의 b다라고 하는 게 대칭축을 나타내는 방정식이야. 기억해야 돼? 이해했어? 여기까지 추억에 배운 건데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야. 잘 봐. 앞으로 너한테 이런 표현을 잘 안 줘. 어떤 이차함수가 x는 2에서 대칭축을 갖는다. x는 2가 대칭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 중학교 때는 이렇게 그냥 대놓고 줘. 대칭축이다. 이렇게 대놓고 주거든? 근데 앞으로는 이런 표현들을 안 줄 거야. 자, 첫 번째. 거기 내가 써놨어. 첫 번째 표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줄 겁니다. 이거 숫자를 넣어서 보여줄게. 자, f에 2-x 증명도 할 거야. f에 2 플러스 x랑 같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이 안에 있는 숫자 있지?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4지? 걔를 평균 내면 얼마? 2. 그래서 대칭축이 2인 거야. 설명할게 바로. 그 다음 한 번 더. 자, 두 번째 표현은 이거야. f에 4-x 아이고. 자, 봐봐. 자, f에 4-x랑 누구랑 같은 거냐면 fx랑 같다라는 표현이야. 얘가 다 대칭축2라는 표현이거든.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평균이 2가 되겠지. 이렇게 판단하면 돼. 증명할 거야. 근데 세 번째, 이런 표현도 사실 자주 나옵니다. 자, 어떤 표현이냐면
F의 3이랑 F의 1이랑 같다. 이런 표현도 자주 나와. 자, 그럼 하나씩 다 해볼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봐봐. 내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지. 그럼 제일 쉬운 거 얘부터 잠깐 해볼게. F, 이게 의미가 뭐야? F가 3일 때 함수값하고 1일 때 함수값은 어떻다는 소리야? 같다는 소리지. 그럼 잘 봐봐. 내가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이런 상황이야. 함수값이 같은 걸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1일 거고 얘가 3이겠지. 그럼 반대로 얘는 여기가 1일 거고 얘가 3이 되겠네. 이해? 그럼 이게 가운데 값이 얼마라는 소리야? 2가 된다 이 소리야. 같으니까. 여기도 얼마? 같으니까 2가 된다 이 소리고, 내가 얘네 둘을 증명을 해볼 건데, 자, 얘 잘 봐도, 자, 이렇게 이차함수가 돼 있고, 자, 여기는 x는 a다라고 하는 대칭축입니다. 그럼 잘 봐봐. 내가 x에서 a다라고 했잖아. 그럼 x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가볼게. a에서. 그러면 잠깐만, 좀만. 그럼 요만큼의 길이를 잠깐만 이렇게 잡을게. 요만큼의 길이를 내가 x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자, 그럼 얘가 얼마가 돼? 얘가 a 플러스 x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값은 얼마야? 여기는 a 마이너스 x다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뭐 한 거냐면 얘네 둘이 더했어. 그럼 평균이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이해? 그럼 아까는 얘를 어떻게 바꾼 거야? 내가 2 마이너스 x, 얘가 얼마? 2 플러스 x, 평균이 얼마? 2다. 대칭축에 대한 표현이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위에다가 똑같이 그리면 이런 거야. 이렇게 되는데 내가 한쪽 좌표를 그냥 이렇게 잡은 거야. 여기 x 좌표를 4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얘를 4 마이너스 x라고 잡았어. 그럼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 x가 될 거야. 왜 그런가요? 라고 하면, 그러니까 a 마이너스 2a, 미안해, 2a 마이너스 x 거기다 써놨다. 그럼 얘랑 합한 평균이 얘가 돼야 돼. 그래서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잘 봐봐.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너가 어떤 식을 쓸 수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차함수 식을 쓰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 최고치 한계수를 모르니까 미지수 그냥 k다라고 두면 대칭축이 2다라고 하면 x-2의 제곱 플러스 뭐 q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좀 정리할게. 다음 시간에 최대 최소랑 요것도 정리해서 올려줄 거거든. 그러면 꼭 보고 와야 된다. 지금 뭐 할 거냐면 너 물 한 잔 마시고 틀린 문제